안녕하세요. 세계사 가르치고 있는 박세훈입니다. 자, 이번 클립부터는요. 2025 학년도 대비 마더텅 수능 기출 문제집 세계사 이 문제집을요. 1번 첫 페이지 열면 나오는 문항부터 나 마지막 페이지 덮을 때까지 나오는 이 문항들에 대해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집 자체에도 친절한 해설이 되어 있겠지만 제가 더 보강할 수 있는 이런 개념 노트 이런 것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곁들이면서 친절하게 해설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 콘텐츠 같은 경우는 이 마더텅 회사로부터 허가를 받았음을 미리 이번 첫 강에서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계사 같은 경우는요, 이 기출 문제만 정말 열심히 분석하고 반복적으로 풀게 된다면 그 어떤 과목보다 빠르게 점수 향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이 정해진 바운더리, 교과서라는 바운더리가 명확하고 그 안에서 정말 수개년 동안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문장과 그 키워드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출만 잘 파악을 하셔도 순식간에 이렇게 실력이 향상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것이고, 이 기출문항 같은 경우는 뭐 교육청이나 교육과정평가원 또는 뭐 EBS 홈페이지 등의 기출 문제들이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들을 뭐 매번 받고 또 좀 자신이 보기 좋게 좀 편집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꽤나 번거롭죠. 그래서 기출문제집 한 권 정도는 들고 있는 것이 좋은데, 뭐 세계사 같은 경우는 워낙 시장이 적고 나와 있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래서 이 마더텅 검더텅이라고 부릅니다. 빨간색은 이렇게 그 기출 그 수능 형태, 모의고사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 검더텅 같은 경우는 주제별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편제가 되어 있는데, 주제별로 이렇게 계속 하면서 가는 것이 낫다. 대체로 이 검은색들을 더 많이 선호를 하시죠. 그래서 세계사 같은 경우는 어떤 과목보다도 또 이 검더텅이 좀 더 필요한 과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 문항들을 쭉 풀면서 그냥 세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주제 문항들을 계속 반복되는 키워드를 반복해서 풀기 때문에 세뇌가 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를 하면서 갈 수가 있겠다. 어느 정도 개념이 된 공부가 된 분들 같은 경우는 대강 자신이 좀 그 푸는 문제가 해당돼 푸는 문제가 중에서 좀 궁금한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발췌를 하고 싶다. 그럼 이제 클립 그 제목을 보고 좀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다. 기출로만 한번 뭔가를 도모해 보겠다라고 한다면 계속 듣는 거죠. 계속 보고 듣고 하면 똑같은 말이 그냥 반복이 된다는 걸, 기계적으로 반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한번 공부를 이렇게 파보는 거죠. 드릴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이렇게 1번 문제부터 이렇게 풀도록 할 거고요. 이거는 교사에게 제공된 한글 파일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좀 타이핑도 좀 해가면서 해설을 할 거고, 필요시 이렇게 개념 노트를 제 거를 같이 개념 노트를 보면서 이렇게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 1단원 우리가 이제 보통 사대문명 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대문명 파트에서 나온 기출 문항들, 뭐 하평도 있고 모평도 있는데, 학평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청, 각 시도교육청 주관이고, 모평은 교육과정 평가원 주관이죠. 그래서 모평이 좀 더 수능과 직결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차피 개념 반복을 위해서는 모두 다 풀어도 좋기 때문에 그냥 우직하게, 정말로 어, 이렇게 우직하게 하는 콘텐츠는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콘텐츠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라도 그냥 지금부터 1번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2017년 7월 학평 1번이었습니다.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네, 좀 확대를 시키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확대하면 될까요? 네.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그럼 가시대가 무엇일까? 이거를 찾아야 되겠고, 첫 번째 힌트로 빌렌도르프의 비너스가 나왔습니다.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에 대한 설명이 밑에 나왔는데, 다산과 풍요를 기원한다. 근데 이런 것들은 색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색칠을 실제로 활용이 되는 기출 키워드에만 이렇게 색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부연 설명일 뿐이고요. 알타미라 동굴벽화는 사냥의 성공을 비는 주술적 의미를 담고 있다 해서, 사실은 요거는 수능 문제로 봤을 때는 나오기가 좀 힘듭니다. 수능 1번 문제 이 문명의 발생 파트가 수능 1번 문제인데,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4대 문명, 그리고 그 안에서도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가 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번 문제는 보통 여기 있는 이집트하고 메소포타미아에서 출제가 되고 지금 이 학평 문제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죠. 알타미라 동굴벽화, 그 다음에 여기 오스트리아에서 발견된 빌렌도르프의 피너스, 여기를 학평에서 출제를 해주셨는데, 그 학평의 의의는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다양한 범위를 건드릴 수 있다라는 의의는 있지만, 수능에서는 나오지 않는 부분도 이렇게 가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풀 수는 있다. 수능에서는 어쨌든 사종 공통 요소, 그 다음에 조금 그래도 어, 어, 이거는 이제 그 학자분들 입장을 생각하면 표현하기 쉽지 않지만 좀 더 교육과정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사대문명도 로테이션 돌아가기 바쁜데 이 구석기나 신석기 나오기 쉽지 않고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생활 모습에 대한 거는 한국사나 동아시아사에서는 좀 출제가 되죠. 그러나 세계사는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져갈 만한 것은 뭐가 있냐면요. 일단 이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라는 것 자체가 이 비너스라는 것 자체가 오스트리아에서 발견이 된 유물이다. 한 11cm 정도의 자그마한 유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사에서 나라 이름 가져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나라 이름 나오는 것 정도는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 여기 알타미라 동굴벽화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에스파냐, 스페인이죠. 에스파냐에서 이렇게 발견이 된 어, 굉장히 그 발견 상태가 좋아서 처음에는 이거 뭐 주작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던 그 알타미라 동굴벽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해서 이것은 결론은 구석기 시대 유물이다. 구석기 시대 유물이다. 이거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구석기 시대의 일반적인 특징, 그다음 대표적인 유물, 유적, 그리고 신석기 시대 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기초적인 신앙의 형태가 나타났고 스톤헨지, 영국의 스톤헨지, 그다음 오늘날의 알제리 쪽의 타실리 나제르 유적, 그다음 차탈레이크, 터키, 튀르키예 유적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청동기의 4대 문명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그냥 출제의 영역이고요. 여기 4대 문명이라고 하면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여기는 인더스와 그러니까 인도 문명과 여기 중국 문명 이렇게 이 부분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럼 구석기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자는 대체로 이렇게 청동기, 그러니까 문명이 발생하면서 등장을 하게 될 거고 2번 청동제 무기는 당연히 청동기겠고 농경과 목축의 시작, 이거는 또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어, 교양의 영역이라고 해야 될까? 기초 공식이죠. 이건 신석기 혁명이죠. 신석기. 그 다음에 떼어낸 형태, 뗀석기, 그 다음 간 형태, 간석기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뗀석기는 구석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뗀석기로 수렵과 채집을 하면서 살았다. 토기를 만들어 곡물을 저장했다. 곡물 저장했다는 얘기는 일단 농사가 돼야 곡물을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신석기 이후 특징이 되겠네요. 자, 1번 문제 이렇게 풀었고요.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1학년도 4월 문제가 되겠네요. 밑줄 친 이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구대야상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세계사 문제를 풀 때 세계사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뭐 동아시아사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모르는 걸 가지고 잡으면 안 됩니다. 구대야상 저도 몰라요. 네. 이런 유물을 그러니까 출제 선생님께서 막 어떤 참신한 자료가 있을까 고민하시고 그래서 본인이 평소에 읽었던 것 또는 새롭게 문제를 위해 찾았던 것 이런 것들이 동원이 되면서 이렇게 문항 출제가 이루어지는데 구데아란 말이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가 중요하겠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이게 핵심이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여기가 이 이미지 자체가 지금 캡처된 형태라서 여기에 뭘 쓰기는 어렵고 여기에다가 키워드를 찾아서 써보면 음, 티그리스 강 그다음에 유프라테스 강이 되겠습니다. 요게 핵심 키워드가 되죠. 애초에 이 자체가 무엇이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되는 것이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도시국가인 라가시의 왕이다. 그는 자신의 조각상을 여러 개 만들었는데 그중 이 조각상에는 그대아를 장수하게 하소서라는 내용이 쇠기 문자로 새겨져 있다. 또 하나의 키워드가 나왔네요. 바로 쇠기 문자.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가장 핵심 키워드 이 정도면 충분하다. 메소포타미아 쇠기 문자. 교재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면 위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래서 여기 요 일대가 되는 거고요. 요 지금 마우스 깜빡이는 요 일대가 되는 거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이름 자체가 이 두 강 사이
이 사이의 유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특징을 보면 뭐 지리적으로 개방적인 특징, 그 다음에 현세적 삶의 특징을 보여주는 길가메시 서사시 이 사료의 존재, 그 다음에 쐐기 문자 점토판에 쐐기 문자를 새겼다. 이게 아주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뭐 지구라트, 함무라비 법전 같은 거 유명하고요. 그럼 정답을 보면 바로 그냥 이렇게 또 일본에 쉽게 나오죠. 지구라트를 축조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특징, 지구라트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사자에서 같은 경우는 뭐냐? 이집트, 올림피아 제전, 요거는 이제 그리스 세계가 되겠습니다. 갑골에 전복의 내용을 기록했다. 상나라, 하라파 모헨조다로를 건설했다. 인더스 문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 또한 전부 다 이렇게 노트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인더스 문명에서 모헨조다로와 하라파의 계획, 도시, 유적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 문명으로 갔을 때 하나라는 이게 기록상에 그러니까 아직 그 고고학적인 기록까지 합치돼서 합의된 내용들이 뭐 교과서에 실린다거나 하는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라는 출제 요소로는 고려될 수가 없고요. 여기 상나라입니다. 그래서 은허 유적 그 다음에 뭐 갑골문 같은 게 발견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3번 문항 가보겠습니다. 20학년도 4월 학평 1번입니다. 가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문명이 무엇일까? 화폐 속 고대 문명. 일단 화폐만 쳐다봤을 때는 함무라비 그 사료 그 개념 강의 같은 걸 들으시면서 이 함무라비 법전 그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그 큰 비석처럼 세워져 있는 그 자료를 제가 강의를 할 때 보여드린 거를 보신 분들이 있으면 뭐 친숙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힌트가 많은 분들한테 될지는 좀 미지수고 이 그림만 딱 보면서 두 번째 힌트는 여기에 센트럴 뱅크 오브 이라크 그래서 이라크가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명인데 이라크 쪽에서 발행이 됐다. 물론 여기 밑에 써 있죠. 근데 이제 이라크 쪽이라고 하면 바로 그냥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핵심 성지죠. 왜? 이 바그다드가 또 뭐 바그다드를 비롯해서 그야말로 이 고대 문명, 그다음에 중세 문명의 보고입니다. 이 동네가.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현대로 들어서면서 각종 전쟁과 내전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파괴가 돼서 좀 특히 저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좀 가장 안타깝죠. 보면은 아무래도 여기 중동 지역이다 보니까 현대 들어서 너무 여러 가지 분쟁이나 전쟁이 있다 보니 문화유산이 너무 많이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이라크가 나오게 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핵심 지역이다. 화폐 중앙에는 함무라비 왕이 함무라비가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함무라비 왕은 여기 밑에 바로 써 있습니다. 쓸 필요가 없죠. 바빌로니아 왕국의 왕이라는 거. 바빌로니아 왕국의 왕이라는 거. 그래서 이 교재를 한번 보시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여러분 수메르, 뭐 아카드, 아무르인들이 이 지역에서 활동을 했는데 특히 그 아무르인 시기에 바빌로니아 왕국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바빌로니아 왕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게 여기 함무라비 왕인데 그가 법전을 반포를 했죠. 근데 이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뭐 대중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건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서 좀 전근대적이고 너무 좀 보복적인, 자극적인 이런 내용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그거 외에 사실은 뭐 282개 조항이라고 하죠. 당시에 어떤 상업이나 그다음에 뭐 가족 관계, 그러니까 여러 뭐 상법, 민법의 뭐 형법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 반영이 되어 있는 상당히 그 중요한 그 문명에서 있어서 그 법의 발전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죠. 그러니까 문명의 발전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죠. 상당히 높았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까지 다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뭐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다. 지금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야? 메소포타미아만 조지는 거죠. 지금 메소포타미아만. 연속 두 문제를 풀면서 이 정도만 해도 수능 대비 좀 될 겁니다. 지구라트 반복됐습니다. 지구라트라는 신전을 축조했다. 정답 나왔고요. 파라오는 당연히 이집트의 지배자를 뜻하고요. 갑골의 전복의 내용, 갑골 전복의 내용은 앞에서도 역시 선지가 있었습니다. 상나라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순간 개념을 접하더라도 똑같은 개념어들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 효과를 좀 우리가 노려보자라는 겁니다. 하라파 모헨조다로 인더스 문명이고요.
자연현상을 찬미한 배달을 제작했다. 요거는 인더스에서 겐지스강 유역으로 아리아인들이 이동을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이 베다가 제작이 되고 이걸 중심으로 이제 브라만교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4번이나 5번이나 인도 문명인데 인도 문명을 좀 더 구분을 지은 거죠. 인도 문명 구분을 지으면 여기 인더스강 중심, 그 다음에 겐지스 중심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방금 나온 선지는 모헨조다로랑 하라파는 여기 인더스 쪽이고 여기 왼쪽 좌측이고 우측으로 아리아인들이 넘어오면서 형성이 된 게 이쪽 문명이죠. 음, 철기를 바탕으로 했고 베다를 제작했고 이걸 기반으로 한 브라만교 그래서 사제계층 브라만으로부터 밑에 수드라까지 카스트 제도 형성까지도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쪽이라는 거. 다음 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23학년도 좀 더 가까워졌네요. 이제 9월이고요. 다음 문명을 남긴 고대 문명. 자, 이것은 고대 수메르인의 도시 국가. 그래서 수메르인, 요거는 어, 체크를 할 만합니다. 수메르, 아카드, 아무르인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건 키워드가 되고요. 라가시, 라가시 같은 경우는 키워드로 되긴 어렵습니다만 기출 문제를 많이 풀었을 경우에 그냥 참고해 볼 만한 정도는 된다. 그냥 반복이 된다. 뭔가 친숙하다. 친숙한 조연 느낌? 보면 여기 라가시.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이 문명의 도시국가인 라가시. 이런 식으로라도 등장을 한다는 거죠. 원뿔 형태의 점토 유물입니다. 이 유물에서는 라가시의 왕인 우르카기나가 사회개혁을 위해 제정한 법률이 자, 쐐기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쐐기 문자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쐐기 문자랑 같이 좀 많이 이렇게 파트너로 엮이는 게 뭐냐면요. 점토판입니다. 점토판. 점토판에 뭔가 점토기 때문에 거기에 꾹꾹 누르거나 새기기가 용이하죠. 그래서 그 점토판에 쐐기 모양의 문자를 새겼다. 그럼 요거는 결론은 뭐다? 쐐기 문자 수메르인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 메소포타미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파르테논 신전을 건립했다. 자,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경우는 뭡니까? 요거는 그리스 아테네죠. 그리스 아테네의 랜드마크죠, 지금도. 그다음 나일강 유역이니까 이집트. 60진법과 태음역 이게 정답입니다. 메소포타미아 키워드 지금 처음 보는 거 하나 추가가 됐죠?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60진법과 태음역 있는지 교재에 보시면 60진법과 태음역 메소포타미아. 그럼 이거랑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게 뭐냐면 반면 이집트는 뭐하다? 10진법과 태양력을 주로 사용했다. 비교가 되죠. 하라파는 계획도시 반복 진짜 많이 되고 있네요. 인더스. 그다음에 갑골 이거 이 페이지만에서 했어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승나라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번 문항 한번 가보겠습니다. 22학년도 4월 학평 1번 되겠습니다. 밑줄 친 이 문명은 무엇일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티그리스하고 그다음에 유프라테스. 그러면 그냥 또 게임 끝. 메소포타미아. 그렇죠? 그다음에 쐐기 문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근데 또 나왔습니다.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현세적인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서사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대표적인 서사시 길가메시 서사시가 나왔습니다. 오, 그럼 간단하죠. 길가메시 서사시 나왔고, 쐐기 문자 나왔고, 강 나왔고, 힌트를 정말 많이 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지구라트. 그래서 실제 수능 실전에서 문제 풀 때 이거 걸리는 시간은 좀 몇 초 안 걸릴 겁니다. 한눈에 보이죠? 강, 길가메시, 지구라트 한 번에 보고 샥 넘어. 그래서 세계사가 어, 준비가 단단히 된 상태에서 실전에서 한 5분에서 10분 사이의 문제를 다 풀고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목이에요. 정답은 나왔고 콜로세움은 처음 등장했네요. 로마 원형 경기장이고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 이번 정답. 사자에서는 이집트 내세 관념을 잘 보여주는 죽은 자를 위한 안내서가 되겠고요. 좀 이따 어차피 이집트 문제 풀 때 안 나올 수가 없겠고. 갑골의 전복, 상나라 반복. 그쵸? 그다음 하라파와 모헨조다로는 인더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어, 이게 6번이겠네요. 6번. 22학년도 7월 학평 1번. 가문명. 우르크도 아까 마치 라가시와 같이 반복이 좀 많이 되는. 근데 뭐 이게 핵심 1번이야 그런 건 아닌데 반복이
왕왕 되는 그런 키워드고요. 이 병은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유역에서 발달했다. 그러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또 게임 끝내는 거죠. 우르크의 이란나 지구라트에서 발견됐다. 지구라트 나왔고요. 상단에는 출산과 대지의 여신인 이난나 여신으로 여겨지는 인물이 조각되어 있다. 뭐 그 정도 키워드 충분합니다. 메소포타미아고요. 1번 피라미드를 축조했다. 피라미드는 이집트죠. 자, 그다음 파르테논 신전을 건립했다. 파르테논이 또 나왔습니다. 아까 그리스 아테네. 태음력과 욕심집법. 정답. 태음력과 욕심집법. 아까 정답이 된 적이 있나? 태음력과 욕심집법. 여기 나왔죠. 욕심집법과 태음력.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다음 모헨조다로와 하라파. 요건 인더스. 갑골에 점을 친 내용을 기록했다. 상나라. 네, 어렵지 않죠. 다음 거 7번 가보겠습니다. 우표로 보는 고대 문명. 22학년도 9월입니다. 이 우표는 여기를 대표하는 유적인 우르도 잘 나온 라가시, 뭐 우르 이런데 지구라트를 소재로 발행된 우표다. 지구라트, 메소포타미아. 각 도시의 수호신을 섬겼고 왕의 신의 대리인으로 신권 정치를 행했다. 뭐 신권 정치도 교과적인 내용이긴 한데 이거는 신권 정치는 정근대 많은 나라들이 통치 행위에 있어서 신의 권위를 이렇게 빗대어서 했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에만 국한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어쨌든 교과서에 나온 개념이긴 하다. 1번 사자의 설을 제작했다. 죽은 자를 위한 안내서 이집트 내세관념 모헨조다로 인더스 계획도시 함무라비 법전 정답 바빌로니아 왕국의 함무라비 법전. 파르테논 신전 그리스 아테네 되겠습니다. 그다음 갑골의 정복의 내용을 기록했다. 상나라 됐죠? 8번 가보겠습니다. 갑 문명의 문화유산. 나는 쐐기 문자로 쓰인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 이 갑에서 다 끝났어요. 갑에서 다 말했습니다. 쐐기 문자하고 함무라비. 그다음 을도 길가메시 서사시로 보충이 됐고요. 조사한 내용들은 너네들은 알아서 조사하고 발표자로 내가 하겠다.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일까요? 여기 보면 얘네들이 을인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을인 것 같기도. 발표하는 사람이 가장 힘들까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요거는 이제 사진 자료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사진 자료로 어떤 것이 좋을까? 5번. 이 정답이 되겠네요. 왜? 이게 지구라트니까. 지구라트. 아까 지구라트 이렇게 우표 모양도 있었죠. 여기 이런 걸 모양을 보면 뭐 알지 않을까 싶고요. 1번은 뭐 써야 되나 싶은데 피라미드, 스핑크스 같이 써 있고 같이 표시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파르테논이죠. 아테네의 파르테논이고 요거는요 인도의 산치 대탑입니다. 산치 대탑이고 인도의 마우리아 왕조 아소카 왕과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이 신석기 시대의 영국에 있는 스톤헨지 유적이다. 영국의 스톤헨지 유적.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다음 문항 바로 가보겠습니다. 밑줄 친 이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 정도면 이제 좀 진리시죠? 이제 쇠뇌가 돼야 되는 거죠. 쇠뇌가 돼야 됩니다. 길가메시 나왔고요. 쐐기 문자 나왔습니다. 그래서 길가메시랑 쐐기 문자 있었기 때문에 이 문명 메소포타미아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사자에서 그다음 미라가 오랜만에 또 나왔습니다. 미라가 나왔기 때문에 이집트 크레타섬 중심으로 발전했다. 크레타 문명이고 이제 서양사 시작 시점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크레타에서 이제 그리스 본토로 문명이 이제 올라가게 되죠. 지구라트는 신전을 건립했다. 정답. 갑골에 점을 친 내용 상나라 모헨조도로 하라파 인더스 되겠습니다. 속도가 좀 빨라지죠 이제. 다음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지구라트, 함무라비, 길가메시, 서세시, 현세적인 종교관까지 메소포타미아 종합 선물 세트. 이것도 안 쳐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올림피아 제전 그리스 크노소스 궁전 이게 이제 크레타 문명에서 나오게 됩니다. 쐐기 문자를 사용했다. 정답이고요. 서령 문자란 표현은 이제 쐐기 문자 이걸 한자식 표현인데 요즘에는 잘 사용되고 있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연식이 좀 있는 문제다 보니까요. 자연을 찬미한 배달을 만들었다. 이거는 아리아인들의 이동 과정에서 겐지스강 유역으로와 이동과 정착 과정에서 나오게 된 즉 인도가 되겠고요.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이것도 인도죠. 인도고 이건 인더스 문명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11번입니다. 19학년도 학평. 수메르인, 길가메시 서사시, 쐐기문자, 점토판, 우루크 뭐 다 나왔습니다. 현세적 삶까지. 메소포타미아 계속해서 파고 있습니다. 피라미드 이집트, 만우법전 요거 인도입니다. 요거 인도고요. 만우법전 같은 경우는 관련이 뭐와 되어 있냐면 힌두교와 관련이 있고 교과서적으로는 이게 뭐 그 이전 시기부터 계속 정비가 되오다가 또 굽타 시기 때의 정비, 그래서 굽타 왕조와 또 관련이 있고요. 황허강 유역에서 발달했다. 중국 문명이겠죠. 그다음 지구라타라는 신전을 세웠다. 정답 하라파의 계획도시 인더스. 12번 가보겠습니다. 23학년도 6월. 이 유물은요. 나일강. 오, 드디어 전환이 되었습니다. 나일강이 나왔습니다. 나일강이 메인 키워드로 드디어 나왔습니다. 나일강 어디에 있나요? 나일강 어디에 있습니까? 이집트에 있죠. 투탕카멘의 미라와 함께 출토가 되었습니다. 미라, 이집트. 청동기 시대였지만 이 단검은 외계 운석에서 추출한 철로 제작된 것으로 밝혀져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집트 문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조회수가 15만 회인가요? 부럽네요. 네. 네. 그래서 이집트 문명 뭐 보겠습니다. 최초로 지금 이집트 문명 이제부터 이제 조지기 시작할 텐데 나일강에서 나일강 유역에서의 발달, 그다음 나일강이나 여러 이제 큰 사막 때문에 이집트 문명이 메소포타미아에 비해서는 폐쇄적인 그런 지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어떤 왕조가 좀 더 안정적으로 이 잦은 외침을 받은 메소포타미아보다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현세보다는 내세까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거에 대해서 나타난 특징, 무덤, 그다음에 시체에 대한 미라 처리, 죽은 자에 대한 안내, 사자의 서 이런 것들이 발전했고 그런 것들이 상형 문자로 표시가 되었다. 이 상형 문자 같은 경우는 해독이 되었고요. 십진법 주로 사용했고 태양력 사용했으며 뭐 여러 건축이나 나일강 범람 예측, 그다음 그 뒤에 그 토지 사용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또 미라, 피라미드 건축, 스핑크스 건축, 그래서 여러 기술들이 발전을 했고요. 지배자를 파라오라고 불렀다. 파피루스 있고요. 이집트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파피루스의 기록을 남겼다. 바로 정답 나왔네요. 파피루스, 이집트. 그다음 파피루스가 사자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 사자에서가 파피루스에 기록이 되었다. 함무라비 법전 메소포타미아, 점을 내용 상나라, 갑골, 크레타 섬 중심 크레타 문명, 하라파의 모인조다로 인더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이제 이집트 시작됐습니다. 24학년도로 갑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문명. 다음은 미라와 함께 매장된 사자에서에 나온다. 미라와 사자에서 자칼 머리를 한 4, 5세기의 안내자 아르비스가 법과 정의의 여신 마트를 상징하는 깃털과 죽은 자의 심장을 저울질하고 있다. 당시 사람들은 심장이 깃털보다 무거우면 나쁜 일을 많이 했다고 여겨 죽은 자가 영생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고 믿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부연 설명이고 이 그림체 자체가 또 여러분 그 이집트 물씬 풍기죠. 그 다음에 미라와 사자에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이집트 문명이라는 거 충분히 알 수 있고요. 함무라비 법전, 메소포타미아, 크레타 섬, 크레타 문명, 이제 유럽사에서 시작할 때 나오는 거죠. 하라파의 계획도시 인더스, 최고 통치자 파라오 이집트.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갑골은 상나라. 반복이 많이 되네요. 우표 속 역사 이야기 23학년도 4월 학평입니다. 그러니까 학평 문제도 좋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실들을 알게 되는. 그러니까 문제는 쉽게 풀고 문제는 그냥 몇 초 컷으로 탁 끝내버리고 이런 사실이 있었구나 알게 되는 그 지적인 풍부함 이런 것들이 또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샹폴리옹의 상용 문자. 이집트 문자는 해독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기여자가 바로 여기 있는 샹폴리옹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 개념 강의 때 이거를 또 이야기를 한 적도 있기도 하고 뭐 수능 완성 이런 분야에서도 되게 풍부한 사료들이 나오거든요. 자료들이 나오고 그래서 그때도 제가 아마 해설하면서 말씀을 소개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로제타석이 새겨진 상형 문자를 해독했다 해서 로제타석. 그래서 이제 프랑스군이 이집트를 원정을 갔을 때 발견을 했던 비석이 되겠습니다. 그 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형 문자 힌트가 계속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자에서 그 다음에 뭐 피라미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집트의 키워드들이 되겠습니다. 은호 유적을 남겼다. 상나라, 파르테논 시천, 그리스 아테네, 함마라비 법전, 메소포타미아, 파라오의 신권 전치. 정답. 자연현상을 찬미한 베다를 만들었다. 요거는 인도 이렇게 되겠죠.
자, 15번째 문항 가보겠습니다. 다음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고대 문명 나일강 수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나일강 범람이 시작됐는데 자네는 무슨 계획이 있나? 이번 범람기에는 피라미드 공사 모집이 있다고 해서 지원해 볼 생각이야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나일강과 피라미드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집트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나일강이 이 범람만 하고 그걸 그대로 당하고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그냥 자연재해인 거죠. 그런데 이거를 예측을 하고 그 이후에 그 촉촉해진 토지를 이용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는 이제 나일강의 축복이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같이 쓰기도 합니다. 이집트가 그래서 나일강의 축복 또는 선물 이런 표현도 종종 응용이 됩니다. 이 표현이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구라트를 축조했다. 메소포타미아. 카스트제를 시행을 했다. 요거는 이제 인도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갑골 문자를 사용했다. 상나라. 종법제도. 요거는 또 최초 등장이네요. 주나라 봉건제와 관련이 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사자에서가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정답을 다시 한번 제 개념 노트로 확인을 해보면 사자에서는 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확인을 했고요. 여기 중국사로 가보면 상나라가 결국에는 무너지고 이렇게 주나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주나라로 넘어갔을 때 이 당시에 그 넓어진 영토를 왕이 직접 다스리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봉건제를 실시를 합니다. 어, 왕의 적장자 또는 뭐 공신들을 특정 지역의 제후로 봉해서 대신 다스리게 하는 것인데 그 봉건제의 기본 운영 원리가 종법, 그러니까 첫째의 첫째로 이어지는 그 적장자 상속 질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나라에서 사용되는 키워드예요. 자, 그래서 이집트 문항이었고요.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밑줄 친 이 문명 로제타석이 또 나왔죠. 로제타석. 근데 이거는 이제 왼쪽 게 먼저 후대에 나온 거니까 이게 더 먼저 나온 로제타석이고요. 프톨레마이오스 5세의 업적을 찬양한 내용을 담은 로제타석에서는 이 문명에서 사용되었던 상형 문자, 상형 문자, 민중 문자, 그리스 문자가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이 유물에 대한 연구를 통해 나일강 유역에서 발달한 이 문명의 상형 문자를 해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뭐야? 이집트, 나일강까지 나왔으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지구라트, 메소포타미아, 사자에서 정답. 그렇죠? 함무라비 법전, 메소포타미아. 이것만 보더라도 이거는 뭐 우리 문제 푸는 데 있어서 기본 스킬이죠. 기본 스킬. 이거는 뭐 아주 쉬운 스킬인데 지구라트나 함무라비 법전이나 같은 문명권이기 때문에 이건 정답이 될 수 없죠. 두 개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갑골의 전복의 내용을 기록했다. 상나라. 하라파드 계획 도시를 건설했다. 인더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가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일강에서 피어난 가. 나일강이 나왔기 때문에 이집트. 음, 그다음에 파라오 이런 것들 때문에 역시 이집트. 그다음에 그 앞에 수호신 스핑크스까지 이집트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피라미드를 건설했다가 바로 정답이 되겠죠. 바로 정답이 되고 그다음 갑골 문자를 사용을 했다. 상나라. 모헨조다로 유적을 남겼다. 인더스. 함무라비 법전을 편찬했다. 메소포타미아의 바빌로니아. 올림피아 제전. 이거는 그리스. 끝. 그다음 18번. 가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오늘 교과 융합 수업에서는 피곤한데 벌써. 자, 피라미드를 다루겠다. 파라오. 기하학. 여기 수학 교사, 역사 교사. 이 학교는 학생들의 집중도가 장난 아닌데요. 이 교과 융합 수업 잘 듣겠네. 교과 융합 수업 안 하고 교과서만 줄줄 읽어줘도 학생들이 집중을 할 것 같은 비주얼의 선생님이네요. 부럽네요. 요거는 이집트입니다. 그렇죠? 미라를 제작을 했다. 미라를 제작했다. 정답 미라. 은어 유적을 남겼다. 당나라. 카스트 제도 인도 생각해 주시고 모헨조다로 역시 인도 인더스고요. 함무라비 법전을 편찬했다. 메소포타미아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태양신, 나일강, 파라오 전부 다 이집트. 자, 그러면 뭐 피라미드 정도 추가하면 되겠네요.
태양신의 아들을 파라오를 이제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여겼죠. 나일강, 그다음 피라미드 해서 요거는 이집트. 미라 정답 바로 나왔고요. 콜로세움 로마죠. 길가메시 서사시를 남겼다. 이거는 메소포타미아. 갑골의 전복 상나라 문제 안 풀어도 되겠어요. 예, 갑골의 전복만 반복이 다 됐기 때문에 인더스 끝. 20번 문항으로 가봅니다. 파라오 그다음 가장 유명한 파라오가 투탕카멘이에요. 이 투탕카멘의 그 무덤이 발견되는 게 가장 극적인 그 고고학 역사상의 가장 극적인 발견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다음 나일강이 있고요. 뭐 그래서 이집트 그러면은 이집트 문명의 이제 사진으로 들어갈 거 뭡니까? 피라미드. 예, 끝났네요. 그다음에 이 기시감이 좀 드는 문제인데 여기 파르테논이 있고요. 앞에서 이미 나왔었죠. 그다음 이게 이제 로마의 콜로세움이 되겠죠. 다음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도 꼭 한번 가서 실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도의 타지마할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가면 진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이게 저는 뭐가 더 실제로 봤을 때 놀라웠냐면 이 첫 번째 이 컷을 딱 보면 이 컷이에요. 실제 모습이. 근데 좌우 뒷면을 가도 이렇습니다. 이게 가장 그래도 더 인상적이더라고. 아, 뒤에도 똑같구나. 옆에도 똑같구나. 이게 인상적이고요. 그다음 5번은 화질이 조금 아쉽긴 한데 이거 사실은 너무나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 알고 유명한 유적이거든요. 캄보디아죠. 앙코르와트. 캄보디아에도 있죠. 그 국기에도 올라가 있는 앙코르와트네요. 다음 21번 가보겠습니다. 사진으로 만나는 고대 문명. 아, 제가 지금 사실은 이거 촬영 그 녹화를 시작한 게 새벽 6시에 시작했거든요. 배고파지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탕카멘 파라오 상형 문자. 투탕카멘 파라오 상형 문자. 이집트 세뇌가 됐나요? 사자에서 정답이고요. 길가메시 서사시 메소포타미아 파르테논 신전 아테네 인더스 갑골의 전복 상나라. 자, 이 점토판 히타이트의 왕 하투실리스. 히타이트가 나오는 거야? 히타이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수능에 드디어 방금 수능 문제였죠? 자, 히타이트가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근데 사대 문명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근데 교과서에 수록은 돼 있죠. 우리가 일명 지중해 연안의 문명들 해서 이렇게 또 따로 살펴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히타이트, 페니키아, 헤브라이가 있는데 이 중에서 그나마 좀 출제가 된 적이 있는 게 뭐냐면요. 여기 있는 페니키아입니다. 왜냐면 이들이 이제 무역 활동을 하면서 카르타고라는 식민 도시를 세웠고 여기 북아프리카 튀니지 지역에 그리고 이 카르타고가 로마랑 또 대판 싸웠던 포에니 전쟁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알파벳의 기원이 된 표음 문자의 존재 이런 것들 때문에 페니키아가 그래도 나온다면 이 셋 중에는 확률이 좀 높은데 이 히타이트는 나온 거라고 볼 수 없죠. 이거는 미끼일 뿐입니다. 신왕국 시대 파라오인 람세스 요 밑에만 보시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파라오가 나왔기 때문에 이집트다. 이렇게 그냥 끝낼 수 있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약은 가장 오래된 평화 조약으로 알려져 있고 지중해 동부 패권을 다퉜던 두 왕국의 관계 개선을 알려주는 자료입니다. 뭐 이 정도. 그러면 파르테논 신전 아테네, 함무라비 법전 메소포타미아의 바빌로니아, 태양력과 십진법 정답이고요. 크레타섬 크레타 문명 하라포와 모헨조다로 인더스 끝. 가 문명 나일강의 주기적인 범람 파라오들은 그림과 같이 그쵸? 그래서 역시 이집트 네. 천명사상을 강조했다. 요거 이제 주나라 종법과 천명을 강조했다. 주나라 보겠습니다. 종법과 천명사상 그러니까 이제 주나라 왕이 천자가 되는 거죠. 하늘의 명을 그러니까 통치의 명분과 정당성을 거기 이제 이 개념으로부터 가져오는 거죠. 중국에서 나타났고요. 피라미드를 건립했다. 피라미드 정답. 각골 문자 상나라. 길가메시 서사시 메소포타미아. 모헨조다로와 하라파 인더스. 24번 가보겠습니다. 끝나지 않는 이 드릴의 덧. 나일강 나왔고요. 그 다음 피라미드 나왔습니다. 실제로 있는 프로그램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집트 문명입니다. 지구라트
메소포타미아, 갑골 문자, 상나라. 그 다음 함무라비 법전. 요거 함무라비 법전도 메소포타미아 아주 바빌로니아. 그다음 파피루스 정답. 인더스 하라판 인더스. 여러분들 이제 끄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 시점에서 그냥 나 이제 질려 나 토할 것 같아. 그럼 나가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문제를 빼놓지 않고 다 풀겠다라는 일종의 저의 또 챌린지가 있기 때문에 해보겠습니다. 다음 문화유산을 남긴 고대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21학년도 9월 모평입니다. 이 문화유산은 카노프스 단지입니다. 미라를 제작할 때 미라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장기들을 따로 보관하는 용도였고 나일강 유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집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단위의 주제 중에서 세계사에서 가장 반복이 많이 된 게 이집트예요. 세계사 전체 전범위에서.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죠. 지구라트를 건립했다. 메소포타미아 피라미드 정답. 올림피아 제전 그리스 갑골의 전복 상나라. 모헨조다로의 계획 도시를 건설했다. 인더스. 됐죠? 다음 가겠습니다. 가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복원된 쿠프의 배가 새로 개장하게 될 박물관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배는 파라오가 사후세계에서 사용하기를 바라며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사후관념, 내세에 대한 관념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정도 키워드 이집트. 미라를 제작했다. 끝. 함무라비 법전 메소포타미아, 파르테논 신전 그리스 아테네, 갑골의 전복 상나라, 하라파 모헤조다르 인더스. 가 문명 가겠습니다. 이 유물은 소베켐 삽 2세의 무덤에서 나온 풍뎅이 모양의 장식물입니다. 유물도 얼마나 많겠어. 풍뎅이가 재생과 부활, 부활 이런 거 미라 나왔고요. 미라 나왔고, 그 다음에 사자의 서와 함께 유물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집 길가메시 서사시를 남겼다. 메소포타미아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크레타 섬 크레타 문명이고요. 갑골 상나라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인더스. 넘어갑니다. 28번. 우리 동아리는 나일강의 선물로 알려진 이 문명 보겠습니다. 나일강. 자, 그 다음에 피라미드. 사자에서 이집트. 됐습니다. 갑골문 상나라 지구라트 메소포타미아 함무라비 법전 메소포 똑같은 내용 연달아 두 번 나올 수 없으니 무조건 탈락. 파라오의 신권 전치 정답. 베다 인도겠죠. 아리아인들의 이동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29번 가겠습니다. 가 문명에 대한 설명을 오는 거. 투탕카멘. 근데 오른쪽 보니까 이거 메소포타미아랑 이집트 아닌데요? 드디어 다른 것도 나온다. 자, 투탕카멘 나왔고 가장 유명한 네임드 파라오고요. 그 다음에 나일강, 미라, 그 다음에 불멸, 그 내세관이랑 관련이 있지. 이집트입니다. 사자에서 제작했다. 정답. 함무라비 메소포타미아, 파르테논, 그리스 아테네, 갑골의 전복 상나라, 하라파 모인조다로 인더스. 30번 가보겠습니다. 가가 남긴 유물로 여성의 무덤이고요. 피라미드 모양의 새김돌, 오시리스 신. 근데 일단 피라미드 모양이기 때문에 힌트가 되겠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 완벽하게 정확하다라고 볼 수는 없고 사후세계 관념, 그 다음에 사자에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더 요거는 이집트로라나를 더 잘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로 보충을 하면서 피라미드도 결국 힌트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 그러면은 이집트. 지구라트를 건립했다. 메소포타미아, 인더스강 유역은 말 그대로 인더스 문명이고요. 파피루스 정답. 갑골 상나라, 카르타고 등의 식민 도시 여기서 나왔죠. 이렇게라도 등장을 한다. 페니키아. 자, 다음 가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지금 보시는 유물은 가 문명의 대표적 도시 유적인 모헨조다로가 키워드가 드디어 됐습니다. 자, 이 인물상 같은 경우는 당시 통치자나 제사장의 모습을 표현한 것. 힌트가 그러니까 뭐밖에 없어요? 모헨조다로밖에 없어요. 여기 모헨조다로랑 하라파, 인더스 문명이겠고 오늘날의 지명으로 따지면 인도에서 나중에 이제 분리가 됐죠. 1940년대 바로 파키스탄 지역에 있습니다. 문명은 인더스. 지구라트를 건설을 했다. 메소포타미아, 올림피아 제전은 그리스, 인더스강 유연에서 발전했다. 정답. 피라미드와 미라를 제작했다. 이집트, 갑골의 전복의 내용을 기록했다. 상나라.
와우 16학년도입니다. 16학년도.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REI는 이거 나오는 순간 인도사 겐지스강 나왔습니다. 인도사 자연현상을 찬미하는 배달을 남겼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겐지스강 유역으로 이 아리아인들이 펀자브 지방을 거쳐서 겐지스강 유역에 정착을 했다. 철기를 바탕으로 선주민들을 정복을 했고 그 다음에 배달을 이렇게 제작을 했다. 자연현상을 찬미를 하면서 그 다음에 뭐 브라만교 성립 이야기 나왔고 카스트 이야기도 아까 제가 드렸습니다. 자, 사자에서를 남겼다. 이집트 지구라트 메소포타미아 카스트제를 만들었어요. 정답 갑골 문자 상나라 함무라비 법전 메소포 역시 2번 5번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에서요. 33번 가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도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지도 그냥 그대로 여기 4대 문명 나왔습니다. 4대 문명 가보겠습니다. 모헨조다로가 일단 나왔기 때문에 이거 인더스구나. 대형 목욕탕 유적 이거 아주 유명하고요. 그다음 시가지에는 벽돌로 지은 주택들이 도로를 따라 들어서 있었다. 그래서 뭐 이런 벽돌 이것도 유명하죠. 계획도시 키워드 되고요. 그래서 인도를 골라봐라. 인더스 여기 티귿 인더스. 정답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끝나면 되겠습니다. 아메리카 문명이죠. 미음은 리을은 중국의 황허. 그 다음에 니은은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고 기역은 나일강이죠. 이집트. 가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거 일각수인장 요것도 항상 그 교과서나 그 개념 강의를 할 때 소개가 됩니다. 18학년도 3월이고요. 모헨조다로 출토 모헨조다로 인더스 끝. 아직 금이가 밝혀지지 않았다. 다양한 문양이 새겨진 인장이 제작되었는데 일각수 문양이 새겨진 것이 많이 출토되었다. 이렇게 뿔이 하나 있는 짐승. 그리고 이제 이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발견이 됨으로써 두 지역 간 교류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답니다. 참고. 인더스 문명입니다. 지구라트는 메소포타미아, 피라미드 이집트, 갑골은 상나라, 함무라비 법전 메소포타미아, 하라파의 계획도시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드디어 또 새로운 주제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주제. 다음 유물을 남긴 문명 17학년도 6월인데요. 황허강 유역에서 꼽힌 고대 문명 바로 이게 청동솥이 되겠습니다. 청동솥이 나오면요. 요거 상나라입니다. 그래서 상나라 키워드가 은허유적 그리고 그 유적지에서 나오는 것들이 청동솥 뭐 이게 세 발이 달렸든 네 발이 들렸든 상관없어요. 청동솥 왕의 권위를 드러내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골 이런 것들이 나온 게 바로 상나라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정답 그래서 갑골 문자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피라미드 이집트, 지구라트 메소포타미아, 모헨조다로 인더스, 파피루스 이집트 이렇게 되겠죠. 36번. 자, 청동솥 시리즈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17이고 21학년도에 다시 모평에서 등장했습니다. 자, 미출신 이왕조. 여기 보이는 청동솥은 이 왕조의 유물로 제사에 사용되었다. 은어, 황허강 나왔기 때문에 상나라. 그리고 이제 상나라가 더 쉬운 게 예전에는 아마 제 세대 이상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은나라라고 원래 불렀었습니다. 저 때까지만 해도 은나라라고 불렀기 때문에 은허 이게 더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더 직접적인 키워드가 됐겠죠. 근데 이제 교과서 개정이 되고 학계의 의견 반영이 되고 이러면서 상나라로 개정이 되었죠. 지구라트를 축조했다. 메소포타미아, 콜로세움 로마, 사자에서 이집트, 하라파 모헨조다로 인더스. 정답은 갑골. 언제 끝나? 자, 37번입니다.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상을 무너뜨리고 천하를 찾아. 이제 좀 문제 풀 맛이 나네. 이제 단순 키워드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문제에서 이제 파악하는 형태가 나왔어요. 이제 풀 맛이 납니다. 상을 무너뜨리고 천하를 차지했습니다. 박을 자르듯 땅을 나누고 자기를 설치해서 제후들한테 나누어 주었다. 좋은 문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후들이 모여와서는 조화라고 회동하여 나뉘어서는 각기 땅을 지키는 신하로서 성을 방어했습니다.
그러나 왕실은 끝내 쇠락해서 견융의 침략으로 수도를 동쪽의 로양으로 옮기게 되었다. 너무너무 이 나라에 대한 키워드가 모조리 출제가 되었습니다. 요거는 노트 소환을 해야지. 일단 주나라거든요. 왜? 첫 번째 보시면 상을 깨고 다음 나라, 그리고 제후들한테 땅을 나눠준 나라. 이렇기 때문에 상을 깨고 상 다음에 나온 나라죠. 여기 주. 그쵸? 상 다음. 그다음에 원래 수도가 소경,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안, 이제 예전에 장안으로 불리는 그 도시입니다. 제후들한테 땅을 나눠줬기 때문에 여기 봉건제 문제에서 드러났어요. 그럼 이제 중국사 이게 시작점이거든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제 바로 개념 강의 제가 진행을 할 때 이렇게 중국사만 보는 걸로 넘어가는데, 여기 이제 주나라가 다시 한번 나왔죠. 수도가 호경인데 봉건제를 실시했고 여기 천명사상과 덕치주의를 추구했다. 근데 이민족 견융의 침공으로 결국 수도 방어를 하지 못하고 수도를 로양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동주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 동주 시대를 우리가 또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춘추 전국 시대라고 부르는 것이죠. 춘추 전국 시대라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무엇이다? 주나라다. 어, 봉건제를 했고 상나라 다음 나라고, 견융의 침략으로 로양으로 옮긴 나라. 그럼 주나라 키워드가 여기 웬만한 건 다 나왔거든요. 그럼 뭐가 남았으냐? 종법 질서 하나 남았네요. 제가 딱 보니까. 그쵸? 이게 문제 푸는 맛이 있다. 이제 키워드 좀 찾고 추론도 좀 하고, 그쵸? 자, 대운하가 문제에서 나오면은요, 수나라가 일단은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 대운하는 수나라 이후에도 계속 정비가 되긴 해요. 평준법과 균수법은 언제가 기본이 되냐면요, 한 나라의 한 무제의 경제 통제 정책이고요. 진승5강에 나는 진나라, 치왕제 사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과거제를 실시했다. 과거제는 수나라 이후가 되겠습니다. 수나라 이후. 중국사 들어왔고요. 그다음 네. 나일강의 선물이 또 나왔기 때문에 가는 이집트. 그렇죠? 이건 뭐 어렵지 않고. 그다음 나는 요게 바로 갑골문이죠. 그래서 갑골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상나라. 그래서 가와 나를 각기 파악해봐라. 길가메시 서사시는 메소포타미아이기 때문에 가가 안 되고,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는 가가 맞죠. 나일강이. 그래서 정답은 사실 중국사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나일강으로 끝냈고요. 지구라트는 메소포타미아, 베다는 인도, 파라오는 이집트인데 가나 공통,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제 끝났어. 드디어 끝났어요, 여러분. 이제 두 문제만 풀면, 세 문제만 풀면 점토를 구워 만든 벽돌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 이게 이제 메소포타미아죠. 그다음에 우르도 이게 여러분 은근히 나오고, 수메르,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아카드, 수메르, 아카드, 아무르 다 나옵니다. 그다음에 쇠기 문자 전부 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고요. 파르테논 신전은 그리스 아테네, 기자의 스핑크스 이집트, 태음역과 60진법 메소포타미아가 되겠습니다. 갑자기 메소포타미아 문제가 또 이렇게 허를 찌르네요. 하라파, 모헨조다로, 인더스, 갑골, 상나라가 되겠습니다. 40번 점토판 나왔고요. 여기 보면은 유프라테스 강 나왔습니다. 그다음 점토판의 쐐기 문자. 이걸 통해서 메소포타미아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은어 유적 상나라, 파르테논 신전 그리스 아테네, 사자에서 이집트, 그다음에 모헨조다로 인더스, 태음역과 육심지법. 막판에 메소포타미아 문제가 또 연달아서 수록이 돼 있네요. 이제 없어요. 우리 일단은 인류 문명의 이 발전, 4대 문명 중심이었는데 드디어 이 문제로 진짜 쇠뇌 수준으로 반복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것도 아닌데 어쨌든 이 마더텅, 저한테 이렇게 기회를 주신 그 마더텅을 위해서 모든 문항을 다 풀겠습니다. 제 노트와 함께.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 나일강 유역, 그렇죠? 파라오, 영혼 불멸, 사후 세계, 전부 다 주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뭐에? 어이고, 이집트 주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수능 문제였죠. 가장 최신 수능 문제네요. 갑골 문자를 사용했어요. 상나라 사자의 설을 제작했어요. 정답이죠. 이집트. 다음 함무라비 법전을 편찬했어요. 메소포타미아의
바빌론이나 올림피아 제전을 개최했어요. 그리스 하라파와 모헨조다로를 건설하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수능 1번 문제는 무조건 우리가 오늘 소화한 거에 99.9% 키워드가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발 잘 떼셨고, 이렇게 그 마더통 문제를 소중하게 그 다음 문제까지 모조리 다 진도에 맞춰 풀어볼 거고, 1번 문항은 너무 쉬워서 그렇지 이제 2번 문항부터는 제 교재 이 노트 교재와 함께 하면서 좀 더 면밀하게 우리가 문제 풀면서 좀 재미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더텅과 함께하는 기출문제 드릴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